자, 2013학년도 4월에 질문 받도록 할게요. 몇 퍼센트일까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번 그림은 태평양 부근 평상시 대기와 해수의 연지 운동을 나타냈잖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엘니뇨 그리고 라니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일단 엘니뇨 라니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천체 들어가기 전에 지구 기후 변화 또는 환경 변화하면서 엘니뇨 라니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태평양에서 위협풍이 잘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북쪽 도해류와 그리고 남쪽 도해류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태평양의 서쪽, 우리가 서태평양에 불러주는데요. 서태평양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다 쓰기 힘드니까 인니 쓸게요. 인도네시아를 뜻하는 한자예요. 인니.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많이 왔죠? 뜨거운 물이 많이 오니까 상승 기류가 강하고요. 문제는 비도 많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저압되고 다우 지역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동태평양은 어떻습니까? 근데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이쪽에 있는 나라가 페루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남쪽 도해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남반구에 있는. 여기는 뜨거운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채우려고 심층수의 용승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영향력 많이 끌고 올라오니까 여기가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인데요. humboldt 오징어가 있는데요. 무게가 이만하고 저 뜻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지미채로서 많이 팔리는 그런 놈들이에요. 여기는 고압되고 건조한 환경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상황인데 크리스마스 인근에 부정기적으로 매년 오는 건 아니고요. 부정기적으로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씩 가끔 이 1프라임 무역풍이 약화되는 일이 생겨요. 무역풍이 잘 안 와. 그럼 어떻게 될까? 2프라임, 요 북쪽 도리, 남쪽 도리도 약화되겠죠. 그럼 세 번째,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옛날에 뜨거운 물이 많이 왔잖아요. 뜨거운 물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는 비가 잘 안 와. 건조, 가뭄, 심하면 산불. 인도네시아에 산불 났다 했을 때는 엘니뇨 때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동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거 심층수 용승이 잘 일어나서 어장이 잘했는데 이제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 피해도 있는데 아까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하면 크리스마스 인근이었잖아. 크리스마스가 이제 뭐 알다시피 뭐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 남자 아이를 뜻하는 엘니뇨라는 스페인어는 속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근에 부정기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거를 우리는 엘니뇨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아이는 스페인어가 있다면 여자아이는 스페인어가 있을 거 아니야? 라 니냐네요. 이건 그와 반대로 무역풍이 너무나 강화돼요. 무역풍이 많이 불어. 그럼 어떻게 돼? 북쪽 대륙, 남쪽 대륙가 많이 흘러갈 거예요. 그렇다면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쪽은 와 옛날에 비가 많은데 지금은 와도 너무 오네요. 홍수 피해를 입어요. 그럼 동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심층수 용승이 진짜 심해지겠죠. 야 그러면 여기 어장이 착살나게 잘 되겠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너무 추워요. 냉해 피해를 가져와요. 이걸 보면 라 미네라 하겠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수온
편차를 볼게요. 편차라는 것은 현재값 빼기 평균값이에요. 수온편차가 양의 값이라는 것은 평균보다 수온이 올랐다는 뜻이고 음의 값이라는 것은 수온이 낮았다 되겠죠.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을 먼저 볼게요. 서태평양 쪽에. 서태평양 쪽의 수온 편차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서태평양의 수온이 좀 더 높아졌어요. 엘니뇨예요? 라니아예요? 서태평양 수온이 평소시보다 더 높았대. 엘니뇨. 그렇죠. 엘니뇨라고. 서태평양이 수온이 평균보다 높았대. 라니아죠. 저 맞네. 그럼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균보다 낮았대요. 뜨거운 물이 잘 안 왔잖아. 여기가 엘니뇨 되겠지. 그럼 서태평양 말고 동태평양은 어떨까요? 동태평양 쪽에서는 라니냐 걸리면, 동태평양에 라니냐 걸리면 뜨거운 물이 넘어가니까 신층수 용수이 너무 심해지겠죠. 어떻게 된다고? 추워요. 추워요. 그래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는 서로 반대방향일 거예요. 이해됐어? 정리해봐. 엘니뇨 라니냐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저는 또 왜 물리를 펴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페이지 6페이지 7번 문제. 태평양 적도 부근의 평상시, 평상시 적도 부근의 모습이에요. 무역풍 잘 불어오고요. 북쪽 대륙이 남쪽 대륙이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 지역, 서태평양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B 지역, 페루 인근에서는 신춘수 용승도 잘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질문은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진대요. 엘니뇨 시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남쪽 대륙의 세기가 약화되죠. 기억. 되겠습니까? 니은 B 지역에 용수가 강해진다고요? 용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니은 틀렸어요. 용수가 강해진 건 라니아 때예요. 확인됐습니까? 옛날에 뜨거운 물을 평상시에 뜨거운 물을 많이 보내니까 이쪽이 수온이 높고 이쪽이 수온이 낮았어요.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았던 상황에서 뜨거운 물 제대로 안 보내니까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는 줄어들죠. 이해했어요? 되겠니? 네. 그래서 AB 표층의 해수의 수온 차이가 증가한다? 감소해야 되겠죠. 증가할 때는 언제야? 라니아 때가 증가할 거지. 라니아 때가 뜨거운 물을 훨씬 많이 보내고 신춘수 용수가 훨씬 심해지는. 그랬나? 이랬어? 엘니뇨 라니아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보통 두 번에 한 번꼴로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어? 정말 시험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라든지 뭐 이런 거 쓸 때 영 쓸 거 없으면 맨날 쓰는 게 뭡니까? 영 쓸 게 없으면 쓰는 게 엘니뇨 라니아예요. 첫 분야하고는 똑같아요. 뭡니까? 예년에 비해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 엘니뇨 라니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이딴 소리 쓰는 게 아니야. 여기 다 됐어요?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 4번 문제. 4번 문제. 그림은 판의 경계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판의 경계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멘틀 대류가 상승하니까 판이 옆으로 벌어지겠죠. 네. 이렇게 판이 양쪽으로 벌어져요. 멘틀 대류 상승하는 이쪽은 발생형 경계란 이걸 쓰고요. 근데 이 발생형이 대부분 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해령, 그 사이에 열복, 찢어진 열복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발생 경계에서는 나타나는 지각변동, 화산 터져요. 이때 이 화산은 지하 깊은 데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격렬한 폭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가 조용하게 분출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집니다. 그리고 지진도 일어난대요. 진원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해요. 천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해령이 대서양 중앙대명이 있네요. 태평양에도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라면 이쪽으로 하는 판 이름이 나즈카 판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하는 판 이름이 동태평양 판이에요. 두 판이 벌어지는 발생 경계는 새로운 판의 생성을 가져오는 쪽이에요. 근데 이게 쭉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륙에 부딪히네요. 그래서 남아메리카판과 부딪히네요. 이때 밀도가 큰 나즈카판, 해안판이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판의 경계에 대해서 수렴형 경계, 특히 이렇게 섭입대가 있으면 섭입형 경계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는 해안판의 소멸을 가져오죠. 되겠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요놈이 누굽니까 하면 해구대요. 남아메리카판과 나즈카판 사이에 나타나는 요 해구 이름은 칠레 해구예요. 여기도 화산 터지죠. 이 화산은 굉장히 경미하게 터져요. 그래서 안산암질, 융암질 경험이 터져요. 지진 잘 발생하는데요. 이때 해구에서 대륙중앙에서 진흙 깊이가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베니오프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해구에서 대륙중앙에서 진흙 깊이가 깊어지는, 이건 동태평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동태평양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일본 해구와 나라에게 호상열도 화산 터지고 하죠. 역시 진원의 깊이가 대륙중앙에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커집니다. 진도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일어납니다. 참고로 판의 경우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매 회차마다 하나씩 꼬박꼬박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일본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로서 일본 열도가 있고요. 요 칠레 해구와 나란하게 스콕산맥으로 안데산맥이 나오죠. 참고로 여기 안산암지 했을 때 그 안산이 안데산맥에 들어간 말이에요. 안데산맥에 많이 나오는 암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판의 경계에서 모든 화산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진 못해요. 새학제 2020년부터 시작할 때는 2,900km, 여기가 어디입니까? 웨이죠. 웨이그 경계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플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정, 그렇게 해서 화산 터지는데요. 판의 내부에서 화산 터지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가 있네요. 뜨거운 플룸에 해당하는 열정, 이것까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4번 문제를 한번 본다면 합니다. A가 어디입니까 하면 열정이네요.
B가 해령 있는 쪽이고요. C가 해구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A에서는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된다. 판의 생성은 발생되는 게 B에서예요. 기억력이 틀렸어요. 요 열정이라 하는 하와이 같은 이쪽은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B에서는 멘틀 상승부가 맞죠? 예, 이 수렴의 경우에서는 멘틀 하강력부가 됩니다. B에서 C로 갈수록 여기는 좀 판의 막 생산하다 보면 나이가 어리고요. 해구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B에서 C로 갈수록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해양지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이거 나중에 해적 확장설의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면서 판 구정 나오게 만들었던 토대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 판 구조로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세페이드 3F 3고 가지고. 자, 2013년 4월 거 신문사는 또 뭐 할까요? 다시 인터넷 사진 찍어가 나중에 집에서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고. 또 몇 번 설명 더 필요합니까? 16번. 16번. 유도면은 질문 없냐? 틀리고 결론이 나갔어. 16번 문제예요. 그림은 동일한 시각의 태양과 별자리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자, 6월 20일 날 천보의 적도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천보의 적도가 향하는 여기는 동점 되겠죠. 천보의 적도면 저기 값이 0인데요. 양의 저기는 동쪽이다 보니까 이쪽이 양의 저기예요. 동에서 이렇게 갈수록 뒤쪽 가는 거죠. 여기로 가면 남의 해갖고 여기는 마이너스 저기가 됩니다. 이랬어? 그래서 하진날 태양은 북동쪽에서 떠오르는, 동진날 태양은 남동에서 떠오르는 이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6월 20일이니까 이거 하진날이 6월 20일, 21일 요 정도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태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에 별 A가 이쪽에다가 잡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 자리라면서 별 B가 이 정도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6월 30일 해놨어요. 6월 30일 A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A가 이쪽에 가 있습니다. 6월 30일 태양이 약간 이쪽에 가 있네요. 별이 요리 가요. 내가 지금 어느 손을 움직였지? 오른손. 그래서 별의 연주 운동 방향은 오른손 시계방입니다. 동에서 서로 시계방으로 갑니다. 이해됐어? 근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별 사이를 요렇게 가죠.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입니다. 이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라고요. 이해됐어? 증가합니다. A의 저기는 B보다 작습니까? 근데 초고 적도가 저기가 0이에요. 플러스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기는 당연히 A가 더 크죠. 이해됐습니까? 네. 6월 20일에 해 뜨기 전에 쌍둥이 자리를 같이 갈 수 있다? 태양이 먼저 떴어요. 태양이 먼저 떴으니까 쌍둥이 자리를 볼 수가 없죠.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연주 운동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별은 동에서 서로 가고요. 지금 내가 어느 손 잡고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야. 네. 연주 운동 시계 방향 오른손 들고 있고요. 알겠어? 별.
반면 태양이 적게 충전되는 방향은 단시의 방향으로 왼손 돌리는 거예요. 네. 16번 준비하세요. 사월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 4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2013년에 실시했습니다. 2014학년도 6월입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